대한민국의 그 고고학 사상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유적으로서 유령의 집에 들어온 기분, 유령의 집. 그건 뭐 도굴의 진배 없어요. 역사적인 발굴에 참여했다는 그 하나의 보람. 거기에 못지않게 그런 그 실수를 범한 하나의 회한. 주제가 무리왕릉이죠. 되돌아본다는 게 나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고 후진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라도 도움이 됐으면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중요 고분들도 많은데 무령왕릉은 특별히 이렇게 30주년, 40주년, 50주년 그 의미를 새롭게 발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왜 그런지 그만큼 그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발굴 자체는 조금 실수가 많고 그랬습니다만 그 결과만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의 그 고고학 사상의 가장 기념비적인 그런 그 유적으로서 우리가 길이 기념할 만한 그런 그 유적이기 때문에 예방 이후에 우리가 치른 발굴 가운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 큰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때부터 구제 발굴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이 그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발굴 건수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무궁화의 하나의 그 모태가 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천마총이랄지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발굴이 하나의 기폭제, 유적 발굴하는 게 어떤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되는 게 대부분이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투탕카멘 같은 무궁화도 그런 우연치 않은 기회에 7월 6일 날 우리가 거길 내려갔어요. 사실 처음에 도착해서만 해도 별다른 큰 기대는 않고 과거 일제시대 때 발굴했던 그 6호분, 송산 6호분과 거의 그 같은 구조의 벽돌 구조가 드러났던 겁니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그런 그 무덤을 갖다가 발굴했던 그 경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얼얼한 상태에서 서둘렀던 거죠. 당시 그 단장으로 계셨던 김원영 박사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그 말씀 드리지 못하고 시킨 대로 따라서 뒤에 두고 이렇게 욕을 먹은 데에 대한 그런 그 회한 그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만 김원영 박사님하고 김영배 선생하고 같이 두 분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본 거죠. 한참 있다가 두 분이 나오시는데 안색이 완전히 그냥 그 놀래가지고 앞에는 기자들, 뭐 주민들, 또 조사원들 가득 찬 그런 그 군중 앞에서 목소리가 그냥 떨려가지고 더듬더듬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 무덤이 제25대 무령왕릉이다. 영동 대장궁 백제 삼화왕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니까 두 분이 그렇게 흥분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뭐 얼얼하죠. 이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 갖다가 직감을 역사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고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로 정석에 의해서 발굴할 만한 그런 유적이 못 된다. 무령왕릉이라는 그 능 이름이 거의 확실시 됨으로 해서 이분도 정신이 약간 혼매진 상태에서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한번 실물을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그 빗발치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각자 들어가서 카메라 사진 찍고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죠. 해서는 안 될 수가 없지. 청동 숟가락이랄지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밟아서 그 깨트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유적이 나오게 되면 사진부터 찍고 실측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난장판지 어지러워 놓고 간 뒤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그 실패담이 밤이니까 후라시를 터뜨려야 되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후라시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 스트로보 잭을 연결시키니까 그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또 더구나 흥분된 상태이니까 그냥 막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대충 스케치식으로 해가지고 금관에서 이쪽 그 칼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고 칼 길이가 얼마라는 거 그냥 그야말로 스케치죠. 막말로 그 갖다 실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 난장판이지. 나무로 된 관이 1500년 되니까 썩어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죠. 천재에서부터 풀뿌리가 늘어뜨려지고 땅 밑에서도 유물을 칭칭 감고 있었어요. 유령의 집에 들어온 기분, 유령의 집. 밖에 사람들 아우성 치고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빨리 후딱딱 해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배운 거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겪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누가 거기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그분이 휩쓸려 가지고 빨라도 아마 반년 1박 2일 그것도 아마 한 12시간 만에 해치웠으니까 자잘한 것들은 엄두가 나지 않아가지고 오삽이라 오삽 날 쪽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긁어서 옆에 그 푸대 가마니 같은 데다가 넣어서 들고 나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도굴이나 다름없지. 도굴이나 다름없는데 당시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발굴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게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느낄 만한 여유가 없었죠. 내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한국 고고학계에서도 귀감이 된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점차 학계에 퍼져가 있고 그 뒤부터는 발굴에 대해서 훨씬 더 신중하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게 되죠. 뼈저리 느껴가지고 천마등 발굴에서는 이런 실수를 절대 보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근 1년 가까이 발굴 자체는 하나의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완전한 발굴하는 게 없습니다. 역사적인 발굴에 참여했다는 그 하나의 보람 거기 이제 못지않게 큰 그 실수를 범한 그런 하나의 회한 교차하는 그런 유적이죠. 다행인 거는 30주년 이후에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돼가지고 중요한 것만 큼직큼직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자루에다가 담아서 유물 수장고 속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상태였는데 공주박물관의 젊은 직원들 발굴할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전화위복의 하나 그 계기가 우리 세대에서 저지른 그런 과오를 갖다가 후배들이 이렇게 되살려놨구나. 무릉왕릉은 어떤 의미든 한국 발굴사의 하나의 귀감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지금 무령왕릉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발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런 그 전례 없이 이게 새로 나왔다 할 경우 나도 자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 여건에 다르거든. 우리 역사를 갖다가 아무리 잘못된 그 역사지만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것도 하나의 역사는 역사입니다. 제정신으로 찍은 거는 그런 대로 살아남았지. 이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신문 기자들 쓸만한 것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는데 무령왕릉이라는 거울이 있었기 때문에 천마총 같은 성공적인 발굴이 실수를 반복하지만 하나의 거울로 삼아야죠. 한국 고고학사에서 앞으로 꾸준히 하나의 거울 역할을 했으면 그런 그 바람을 갖고 있네.